안녕하세요. 제4절 장부조회 보겠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펴주십시오. 자, 장부조회는 우리 실기편 문제 7번으로 출제됩니다. 자, 문제 7번은 세문항 출제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세문항 출제되는데 각 3점, 3점, 4점 이렇게 배점이 돼 가지고요. 총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메뉴는 우리 장부관리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결산 및 재무제표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조회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메뉴가 워낙 많죠. 그리고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사용하는 메뉴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방법을 되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가지고 조금 기계적으로 조금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5가지 메뉴만 사용해 가지고 우리 모든 조회 문제를 푸는 걸로 연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는 보십시오. 자, 먼저 거래처에 관한 문제다. 자, 우리 채권 채무는 거래처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래처 관련 문제다라면 거래처 원장을, 그리고 우리가 계정 과목에 대한 문제다. 계정 과목 금액의 문제 또는 계정 과목에 대한 기준 거래 내역을 묻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론편에서는 뭘 가지고 풀었습니까? 총계정 원장, T계정 그래가지고 풀었다. 그죠? 마찬가지 우리 메뉴 장부 조회에서도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푼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 우리 3월부터 4월까지 일정 기간의 변동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계표, 월계표라는 메뉴 가지고 푼다. 사실은 일계표, 월계표는 뭐냐면 시산표 말입니다. 시산표 말인데 시산표를 작성하는 단위가 월 단위로 작성한다. 그게 월계표고요. 일 단위로 작성한다. 그게 일계표이거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자, 본문에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일정 기간의 변동을 묻는다. 그러면 일계표, 월계표 메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6월 30일 현재의 뭐 수익 계정,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잔액 이런 식으로 잔액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이용한다. 그리고 전기와 단기 금액의 비교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 메뉴를 사용한다. 그래서 총 5가지 메뉴만 사용해 가지고 모든 장부 조회를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우리 컨셉을 잡았다는 겁니다. 됐죠? 이 5가지 메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 시작합시다. 1번 총계정 원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T계정을 공부했던 그 총계정 원장이 메뉴에서 자,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 기출 문제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문제 출제되었대요.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 중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총계정 원장을 열어서요. 자, 언제부터? 상반기니까 1월. 자, 처음 거 일자는 1월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1일은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만 입력하면 마지막 30일은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뭘 찾아야 될까요? 소모품비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소모품비 F2키 눌러서요. 소모품비. 여러 가지 소모품비 중에서 우리는 800번대인 소모품비. 자, 이걸 원한다는 거죠. 830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소모품비에 대한 자, 우리 T 계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소모품비에 대해서 어떻게 T 계정, 차변, 대변 이렇게 T 계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왼쪽에 기록되고 잔액은 반드시 왼쪽에 남겠다. 자, 얼마? 2044260인데 어디? 왼쪽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총계정 원장이고, 자, 총계정 원장은 보면 어떻습니까? 월별로 이렇게 금액이 딱딱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월별로 뭐 어떤 달이 제일 크냐, 어떤 달이 제일 작냐 이렇게 물어보면 총계적 원장 워낙 아주 편하겠다는 거죠. 한눈에 볼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씁니까?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작은 달이래요. 자, 차변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달 언제? 4월달 935400이고 가장 작은 달은 언제? 6월달 8만 원이네. 됐습니까? 이 금액에서 935400에서 400에서 8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935 400 마이너스 8만 원은 855400원 하면은 자,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즉 월별 금액은 총계적 원장 메뉴를 사용하면 좋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설명 한번 해보려고요. 자, 드릴다운 기능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329페이지. 이게 뭐냐면 우리 메뉴는 항상 이렇게 집계된 결과값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드릴다운 기능 사용하면 자, 결과값 금액뿐만 아니고 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지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요. 됐죠? 유독 총계적 원장만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메뉴에 다 더블 클릭하면 드릴다운 기능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3월 달에 차변에 271530원만큼이 기록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해보면 아,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합해져 가지고 27만 1,530원만큼 이렇게 차변으로 기록됐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3월 19일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전표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블 클릭하면 아래에 전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 출금 전표, 즉 대변의 현금, 차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입력이 되었었구나. 자, 언제? 3월 19일에 됐죠. 이렇게 해당 전표 내용까지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계속 써먹을 겁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연습할 거고요. 자, 어쨌든 기출 유형 우리가 정리해 놨는데요. 키워드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에 키워드 월별 금액의 동그라미. 됐습니까? 특정 계정 과목에 월별 금액 검색하는 데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가 매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해보려고. 자, 우리가 방금 총계정 원장 제가 닫아버렸나요? 다시 열어볼게요. 총계정 원장 열어서 1월부터 6월 그리고 자, 외상 매출 판매 관리비였죠? 판매 관리비에서 무슨 계정 과목이었나? 제가 자, 소모품비였죠. 소모품비. 품비. 자, 830번만 검색해보자. 자,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다른 메뉴로도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설명드려 볼게. 자, 여기 총계정 원장이 있는데 우리가 총계정 원장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계정별 원장이라는 용어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가 또 있네. 맞습니까?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결론은 어떻다? 똑같은 내용이어야 된다. 왜? 총계정 원장이란 거에 다른 이름이 계정별 원장이라니까.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검색돼야 되는데 다만 나타내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봅시다. 자, 판매 관리비 중에서 우리 자 1월부터 6월까지로 검색했고요. 자, 방금 똑같은 거 830번 검색해보자고. 830번 검색해보자. 자,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서는 월별 금액만 딱딱 집계돼가지고 나타나고 더블 클릭하면 그 상세 내용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뭐 계정별 원장은 자, 월별 금액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 동시에 상세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당연히 똑같은데 나타나는 형식만 조금 달랐다. 당연히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면 뭐 밑에 전표 내용, 상세 전표 내용 검색된다. 당연히 드릴다운 기능이 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총계정 원장으로 검색하면 여기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 있는 정보 모두 다 볼 수 있다.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다만 총계정 원장은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으니까 월별로 어떤 달이 제일 크냐, 어떤 달이 제일 작으냐 보기에는 이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총계정 원장으로 풀자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더블 클릭만 하면 우리가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 다 볼 수 있으니까.
됐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더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자, 총계정 원장에서는, 자, 이걸 소모품비를 입력 안 하고, 자, 다시요. 자, 총계정 원장을 다시 열어서요. 총계정 원장 열어서,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되, 전부 다 모든 계정 과목 다 열어보자고. 모든 계정 과목 다 열어보면 메뉴에 뭐 있습니까? 현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현금이 1월에 얼마 증가해서 얼마 감소해가지고 잔액이 얼마 자, 증감액이 얼마였고, 그럼 잔액이 얼마 된다. 그죠? 그래서 정기 2월 390만에서 출발해가지고 증가가 얼마 되었고, 감소가 얼마 되어가지고 잔액이 1,400만 원 남았다.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금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다는 거죠. 총계정 원장은. 근데 계정별 원장이라 메뉴는, 자, 이거 계정 과목을, 자, 다시 이걸 닫고 다시 열어볼게요. 계정별 원장 메뉴를 한번 열어볼게요. 계정별 원장 메뉴 열어보면 1월 1일부터 뭐 6월까지만 할게요. 해가지고 모든 계정 과목 열어본다고. 자, 모든 계정 과목 열어보지만 메뉴에 당좌 예금부터 출발하네. 즉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종종 자 2월과 3월의 현금 계정의 증감액 묻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계정별 원장으로는 조회할 수가 없고 그때는 반드시 총계정 원장으로만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뭐 우리는 그냥 총계정 원장으로 찾는다라고 정해버리는 게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총계정 원장을 학습했고 키워드를 뭐 했다? 월별 금액이 키워드였다. 329페이지 기출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월별 금액이라는 키워드 동그라미 쳤었습니다. 됐죠? 키워드는 월별 금액이구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금까지 우리 총계정 원장을 사용해서 조회하는 문제들의 형태들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이건 실제로 우리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겠네요. 됐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고로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됐죠? 자, 2번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 봅시다. 거래처 원장 뭡니까?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련 거래처 잔액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 메뉴를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볼까요? 4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금액은 얼마인가? 즉 뭐 거래처 중에서 잔액이 제일 많은 거 찾아보래요. 됐습니까? 4월 30일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요. 자, 4월 30일자 잔액이니까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로 검색하면 되겠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네요. F2키 눌러서요.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는 전부 다 엔터키 눌러서 전부 다 검색해 보자라는 거죠. 4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들은 쭉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각 잔액 중에서 가장 큰 거래처, 가장 많은 거래처 어디입니까? 자, 미래상사라는 곳이 제일 크네요. 2,300만 원 받을 게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미래상사 금액은 2,300만 원 하면 정답 되겠네요. 됐습니까? 미래상사이고 2,300만 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키워드 동그라미 칠까요? 자, 키워드는 뭘까요? 거래처지 뭐.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문제다. 거래처가 키워드다. 거래처에 대한 문제면 거래처 원장 찾아보면 되겠다. 정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출 유형들 제시해 놓았으니까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넘어갑시다.